네, 여러분들 NKO는 3.17%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네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 지금 구간에서요, 이런 확실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반등 흐름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확실한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지금 하나씩 충족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의 이유,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똑같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은, 자,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며 이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엔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자, 최근에 우리가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4일차 10일을 성공적으로 납입 완료를 했다. 자, 두 번째는, 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공급 계약은 사실상 별거 아닌 내용이었어요. 그죠? 지금 당장에 어떠한 금액의 엔캠의 기업적 가치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요거보다, 자, 수급적으로 이 14일차 12일가 성공적으로 납입이 됐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14일차 12가 납입이 됐다라는 게 왜 도대체 호재냐? CB는 안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그 14일차 CB가 이렇게 수월하게 납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만큼 좀 암담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자, 발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2,500억 원의 조달 자금을 이미 납입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지금 일반 공모로서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공모 진행을 했는지 보게 되면은, 자, 14% 정도밖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청약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500억 필요하다 그랬는데 340억, 350억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 나머지 86%를 누가 가져갔다? 자, KB증권과 대신증권이 가져갔다라는 거. 자, 얘네들이 얼만큼 얼마씩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은 KB증권에서 84% 중에 67%를 챙겨갔고, 자, 대신증권에서 18%가 넘는 물량을 챙겨갔다. 그래서 가져간 물량의 합이 86%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호재라는 거예요. 자, 왜 호재냐? KB증권, 대신증권,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지금 팔아봤자 가격적 메리트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죠? 팔아봤자 손실이 조금 벗으면 받지 당장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물량은요, 시장에 매도로 쉽게 나오지 않아요. 증권사가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 증권사가 수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국에는 엔캐민이 KB증권과 대신증권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있었고, 그 물량은 당분간 매도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그런 흐름 이어나가면 되지 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가? 자, 요거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현재 KB증권이랑 대신증권이 가져간 물량이 얼마입니까? 86%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4%, 자, 요거는 누가 가져갔다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산 사람들이 350억 원치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물량을 달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 기존의 주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350어치의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아직까지 저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절대로 매도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돈 들여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수익을 누가 가져간다? 14일차 청약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챙겨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털어내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조정 나오고요. 올라가는 턴어라운드는 여러분들 순식간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물량 결국에는 이 세력들 특징은 결국 장중에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매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은 증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관한 사항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작년 3월부터 4월부터 굉장히 많은 물량이 전환이 시작됐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예. 자, 요 물량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3월 3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캠의 여차 신고가가 4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자, 3월 31일 날 기준으로 BW 물량이 114만 주, 그다음에 제 3자 배정 물량 우선주가 212만 주 이렇게 있었어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326만 주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이미 전환이 완료가 됐다. 전환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도로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 3월 31일에 매도를 할 수 없는 물량 또한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12. 이 12가 275만 주예요. 단위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죠. 두 개 합친 거랑 비교를 해도 사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 큰 물량인데 자, 이 물량은요. 자,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5월에 얘네들이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 자, 43만 주로 총 275만 주 중에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물량이 전환이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수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전부 다 전환을 3번에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기다려야지 이 275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머릿속에 있다라면은 앞에서 진행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 세력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물량은 326만 주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362만 주를 언제 팔겠습니까? 가장 비쌀 때 매도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275만 주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326만 주를 전부 다 위에서 매도하는 거는 자,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죠. 왜? 얘네들이 여기서 326만 주로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자, 내가 이거 수익을 챙긴다는 말은 여기서 그만큼 손실을 본 사람들이 존재한다. 즉 매물대가 생겨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올릴 때 주가가 안 움직여요.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다 해줘야지만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뒤에 275만 주를 팔려면은 얼마다 1조 3천억의 매물을 소화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얘들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결국에는 275만 주를 기다리면서 326만 주 매도를 한 것처럼 꾸미면서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거. 자, 그게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상한다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실제로 동향을 봤을 때도 자, 전체적인 물량 4월 달에 나온 매도를 전부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달 전체에 나온 매도 물량을 확인을 해 봐도 자, 얼마가 있습니까? 자, 기간에서 좀 팔았고요.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기간에서 37만 주 팔았고요.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만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4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 자, 연기금 금두 사모펀드는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더하셔도 돼요. 자, 43만 주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 326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자, 43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엑시트가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무슨 말입니까? 팔지 않았고 하락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뒤에 275만 주를 정확하게 같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얘네들은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은 게 언제입니까? 7월이에요. 그것도 7월 22일 이후에 바로 직후에 7월 22일은 제가 아까 세력들이 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275만 주라는 이 CB 물량 마지막 13회차 물량이 전환이 된 날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가면서 앞에서 가장 거래량이 활발했던 구간에 대한 소화를 시작을 하면서 뒤에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요. 지금 구간에서 자, 급락 나올 거 우리가 예상 못한 거 아니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 고점이든 장기적 고점이든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량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 다음에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예. 급락을 만들어내고 이런 급락에는 개인들의 이탈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료를 쌓아 올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장악하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탈만 확실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세력들은 다시 마지막 피날레 상승으로서의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력들 아직까지 물량을 정리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여기서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해야 되는 대응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엔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올라가기 전에
정확하게 저점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계신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구간에서 시작되는 상승, 자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오던 건 뭡니까? 단기적 고점에도 내가 가진 비중의 일부를 정리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에 다시 저점에 투자를 하면서 뭡니까? 보유량을 늘리고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 자 여기서 결국에는 재료 한 방에서 올라오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자,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타점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잡아낼 수는 있을까 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작년 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오면서 타점을 일일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면은 매도 필요하다고 했죠.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자 매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와 방법 여러분들 납득하실 수 있게 잘 전달해드리고 금액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담아서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문자는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고 무료입니다.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개인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 놓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분 엔캠 주주분이구나 확인 가능하고, 그러한 분들한테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타점 잡아보면서 갈 거니까, 자 상승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재료가 결국에는 공급기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공급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매수를 하기 시작하겠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대응 과정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밑작업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상승이 우리가 원하는 만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남겨놓으세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문자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야 네가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은 자 위에서 매도를 하라고 하지 그랬냐, 매도를 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를 했어요. 예.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주가가 빠질 때도 자 이 당시에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매수를 직접 하시면은 다시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자 내려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아까 7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당시의 영상에 제가 그 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됐으면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자, 요거를 제가 또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7월 20일 이날이죠. 예. 더 이상 못 누르는 이유, 오늘로써 오행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당시에 날짜 보시게 되면은 7월 20일 확인 가능하고 4,000명이 넘는 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직접 매수 매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은 21만 원에 돼 있지만 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평단이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28만 원,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 애초에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춰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지던 과정에서 제 평균 단가가 어디까지 와 있었다? 자, 21만 5,900원. 자, 21만 5천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2일 날, 7월 22일 날, 자, 21만 5천 원까지 평단을 맞춰놨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상승만 하더라도 수익으로 전환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자, 이 박스권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익 불려 나가야 된다. 자,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는 대응. 자, 옆으로 행보로서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 이 변동성만으로 확실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대응은 이 변동성을 자, 이 대각선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공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앞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예,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앞에서는 이미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 그거에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잡아드린 거고,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달에 잡아드렸던 타점은 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2만 원부터 분할 매도, 그리고 주가 떨어지기 전에 또 분할 매수. 예, 주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온전히 다 챙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그 추후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장 알맞은 대응은 필요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거. 예. 이번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돼요. 애초에 우리가 이때까지 매도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이 제일 잘했고 제일 알맞은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도를 해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어떠한 과정이 반복되든 간에 상승이 한 번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타점 제가 제공해 드리면은 그거 보고 따라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비중에 따라서 다 달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확실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엔캠이라고, 언제든지 어떠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선점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곤란한 실시간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단에, 자, 더보기란을 봤을 때 제가 이벤트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 링크는 여러분들 뭐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양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영상에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다 싶은 부분, 그런 것들 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타점 대응 말고, 그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서 전달을 최대한 빠르게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거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절대로 포기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